요즘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편집본 보면 자꾸 제 머리가 약간 까딱까딱 움직이는데 혹시 파킨슨병일까요?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입니다.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 놀래서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요. 스스로 알아차려서 오시는 것보다는 가족이 혹은 친구가 머리 흔든다고 빨리 병원 가보라고 해서 왔다는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머리가 흔들리면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도 신경이 쓰이지만 이게 다른 큰 병은 아닌지, 뇌졸중이나 파킨슨병으로 진행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도대체 이 떨림이 어떤 종류인가 라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정리를 해야 파킨슨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고개가 위아래로 끄덕끄덕 움직이시는 분들인데요. 마치 내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떨림입니다. 이런 떨림은 본태성 떨림이 가장 흔한데요. 처음에 손만 떨리는 본태 떨림 환자에서 시간이 지나면 머리도 떨리고 목도 떨리고 얼굴도 떨리고 목소리까지 포함한 2개 부위의 이 떨림이 상당히 흔하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노형, 이렇게 좌우로 고개를 절레절레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게 바로 이 노노형의 좌우로 흔들리는 떨림인데요. 연세 많이 드신 노인들만 머리를 떠는 줄 알았는데 바로 내가 그렇게 떨리니까 정말 충격적이라면서 많이들 오세요. 의학적으로 보면 이 좌우로 흔들리는 머리 떨림도 본태성 떨림이나 경추의 디스토니아라는 근긴장 떨림이 많습니다. 자꾸 본태성 떨림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본태성 떨림, 특정 질환이 없는 흔한 떨림입니다. 대부분 가족 중에도 떨린 사람이 있고 어릴 때부터 손이 좀 떨리고 얼굴도 이렇게 표정 지을 때마다 막 떨리고 목소리가 흔들려서 병원 가보면 괜찮으니까 그냥 지내세요 라고들 많이 하죠. 연구에 의하면 뇌 손의 부위에 연결 회로가 과도하게 흥분이 되어 있어서 리듬을 만들어낸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렇게 비틀거나 옆으로 쏠리면서 떨리는 경추의 근긴장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약간 머리가 흔들리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 자세에서 떨리는 경추 디스토니아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 떨림보다는 이 목에 있는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긴장하면서 떨리는 질환에서 많이 보입니다. 목 디스크가 동반되기도 하고요. 목 주변의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면서 머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기울어지고 그 자세에서 부가적인 떨림, 디스토닉 떨림이라는 게 동반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목이 항상 뻣뻣하고 특정 방향으로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정말 이상이 없는 기능성 심리적 떨림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떨림입니다. 긴장하면 떨림이 좀 심해지고 면접 볼 때 주의를 또 다른 데로 돌리면 줄어들고 술이나 커피 마시면 조금 더 심해지고요. 검사할 때 갑자기 패턴이 바뀌기도 하는데 어떤 연구에서는 이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설명만으로도 70% 이상이 상당한 호전을 보였다고도 합니다.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 트라우마, 과도한 건강 염려 등과 관련이 있어서 뇌 운동 회로는 멀쩡한데 움직임을 조절하는 이 신호 해석 단계에서 오류로 떨림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언제 바로 병원에 가야 하나? 이제 궁금하시죠? 이 영상 보시면서 그럼 다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다음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파킨슨병을 포함한 뇌질환 평가를 위해서 꼭 신경과를 가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머리가 떨리면서 한쪽 손이 이렇게 휴식할 때 달달달달 떨림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걸음이 눈에 띄게 짧아지고 느려지는 경우, 팔 흔들림이 한쪽에서 줄어드는 경우, 표정이 무표정하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가늘어지는 경우, 그리고 최근 몇 달 사이에 균형을 자주 잃고 넘어짐이 많아지는 경우, 그리고 머리가 흔들리면서 말이 어눌해지고 삼킴 장애가 생기면서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 또 마지막으로 갑자기 떨림이 심해지고 두통이나 복시,
심한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다른 뇌 질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수년 동안 비슷한 강도의 머리 떨림만 있고 일상생활이나 걷기, 균형 잡기, 팔다리 힘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본태성 떨림이나 기능성 떨림 가능성이 훨씬 높고 적절히 치료하거나 관리하면 삶의 질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은 떨림을 없앨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볼게요. 본태성 떨림이나 파킨슨병에서 떨림은 당연히 이제 약물 치료가 있고요. 본태성 떨림은 베타 차단제 계열의 약이라던가 신경 안정제 계열을 쓰기도 합니다. 파킨슨병은 당연히 파킨슨 치료제를 써야 되고요. 필요할 때 뇌 심부 자극술 같은 수술적 치료까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위에 영상을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약은 당연히 병원에서 처방 받으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 저는 보톡스를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라 권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머리 떨림이나 경추가 이렇게 흔들리는 경추 디스토니아에서는 이 보톡스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높습니다. 특히 이 경추 디스토니아, 경추성 근경직 이상에서는 수십 개의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일자 치료인데요. 순수 머리 떨림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목 주변에 있는 근육에 보톡스를 주사했을 때 떨림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차에서 이렇게 고개만 흔드는 인형 있잖아요. 고개를 흔드는 게 이 머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 스프링, 흔드는 근육만 잡아줘도 되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경추 근긴장 이상에서도 3, 4개월마다 보톡스 주사를 했을 때 굉장히 효과도 좋고 안정적으로 치료가 유지된 것으로 보고가 됐고요. 다만 일시적으로 약 주사를 했을 때 근력이 좀 떨어지고 목이 약간 힘 빠진 느낌 같은 부작용은 있을 수 있어서 경험이 많은 의사가 근육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서 주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집에서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카페인, 에너지 드링크를 줄여야 되고요. 본태성 떨림이든 기능성 떨림이든 모두 이 카페인이 떨림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음료수 주의하세요. 두 번째, 수면 부족이나 만성 스트레스는 거의 모든 종류의 떨림을 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제 파킨슨병 있는 분들도 스트레스 때문에 손이 더 떨리기도 해요. 세 번째, 이 머리가 흔드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습관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거울을 계속 쳐다보고 셀카로 확인하고 영상으로 하루에 막 수십 번씩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습관은 뇌에다가 이 떨림에 집중하라는 학습을 강화시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시고 지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이 기능성 떨림에서는 이런 과도한 모니터링이 증상을 더 악화시키고 고착시키는 걸 여러 연구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가벼운 목이나 어깨 근육의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컴퓨터나 우리가 스마트폰 볼 때 이 목 근육이 항상 긴장돼 있으면 이 경추 근긴장 이상이든 아니면 본태성 떨림이든 충분히 근육 피로로 인한 미세 떨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나 바른 자세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머리 떨린다고 해서 다 파킨슨병은 아닙니다. 오히려 머리 위주 떨림은 본태성 떨림이나 목 근육의 긴장 문제 아니면 기능성 떨림 같은 조기에 잘 관리하면 일상생활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질환들인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그냥 머리 떨림이라고 하더라도 단독 떨림이 아니라 보행, 이런 걸음이라던가 표정, 손 사용까지 같이 뭔가 좀 변화가 있다라면 그때는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신경과 전문의에게 한 번은 꼭 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No, where do we go when our skin gets cold? Does anybody know if the place we go still feels